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함께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률이 대구의 경우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과카 앞에 65m의 생태제방을 쌓는 보존 대책을 다시 선택해 10년 전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쉐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수소차나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임시 개관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19도 가까이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스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는 벌써 일주일이 넘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불이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가 8.6도, 안동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15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낮겠지만 예년보다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고요. 이후로는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대선이 2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비 이전 후보지까지 선정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어수선한 대선 국면에서 자칫 후보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딴지를 걸어온 부산 지역의 일부 민심이 대선 주자들을 앞세울 경우 이전 신공항의 규모와 개항 시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항 통합 이전 건설이 이번 탄핵 인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드 배치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대권 주자들이 사드 철회나 사드 배치 재검토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민들께서 걱정 덜 하시고 현안 문제들은 로드맵대로 하나하나 챙겨서 가도록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삼성과 손잡고 추진해온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도 대폭 축소나 차질이 불가피할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특히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국회를 통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된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함께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여전히 도입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해 환자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환자와 보호자가 기존 간병비의 4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까지 지방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으로까지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구는 대상 의료기관 99곳 가운데 23곳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을 뿐입니다. 병상 기준으로는 전체 15,400여 병상 가운데 천여 병상으로 도입률이 7%에 불과합니다. 이는 인천 22.9%, 서울 10%, 부산 9.2%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국 평균 8%보다도 저조한 것입니다. 비수도권 가운데는 그나마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구로서는 초라한 성적입니다. 대구의 대학병원 4곳 가운데 지금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경북대 병원이 유일합니다.
대구 가톨릭병원은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지만 동산병원은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시설을 갖춰놔도 인력이 안 되면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도 제도 도입을 미루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면 환자의 수도권 유출을 심화시킬 수도 있어 지역 의료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는 4집 중 한 곳이 1인 가구, 경북은 3집 중 한 곳꼴로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대구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25.8%로 5년 전보다 4.3%포인트가 늘어서 4집 가운데 한 곳이 혼자 사는 집입니다. 지역별로는 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이 36.7%로 가장 높고 수성구가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2015년 말 기준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30.4%로 5년 전보다 3.3%포인트 늘었고 울릉군이 39.3%로 가장 높고 포항시가 25.9%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반고대 암벽화 보존을 위해서 암벽화 앞에 65m의 생태 제방을 쌓는 보존 대책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생태 제방을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결국 10여 년 전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서하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32일 동안 물에 잠긴 방구대 암벽화. 6개월 동안 실시된 방구대 암벽화 보존에 관한 용역 결과 생태 제방을 쌓을 경우 65m가 최적으로 나왔습니다. 암벽화 앞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생태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생태 제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암벽화 보존을 위한 방안에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며 생태 제방이 최선이라는 울산시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토를 받겠다고는 하는데요. 그 검토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겠죠. 장단점이 분명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닐 것 같아요. 울산시는 대구 경북권을 반대로 울산권 맑은물 공급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연댐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생태 제방을 쌓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2011년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생태 제방을 쌓을 경우 유네스코 등재가 어려워진다며 생태 제방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또 한 번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가변형 투명 물막이가 실패로 돌아가며 3년의 시간을 낭비한 데 이어 또다시 생태 제방과 사연댐 수위 문제로 돌아온 방구대 암벽화 보존 방안. 방구대 암벽화 보존 방안이 돌고 돌아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다시 허송세월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요즘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빌려 쓰는 공유 경제 서비스 카쉐어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수소차나 전기차를 활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친환경 차량들이 줄지어 주행을 시작합니다. 매연을 뿜어내지 않고 공해 발생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자동차가 광주 지역 카쉐어링 시범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최소 10분 단위로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다 보니 렌터카보다 임차 비용이 적은 데다 연료비 부담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율은 동일하지만 그 연료비에서 저렴하시기 때문에 연료비로 따지면 5분의 1 정도 저렴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활용해 차량 공유 사업에 시동을 건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카쉐어링 차량 한 대당 연간 1000여 명의 운전자가 이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자동차 거점 도시 광주가 이 사업에 의욕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심으로써 우리 친환경차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도시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촌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하는 현대기아차 그룹도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2단계, 3단계로 광주시의 중요한 친환경 시범 보급 도시로 거듭나는데 깃털이 되기를 기대하고 저희 현대기아자동차도 함께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 공유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예약 결제한 뒤 광주 송정역과 광천터미널, 조선대학교 등 광주시내 주요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달구시가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17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행위와 야생동물 불법 취급 혐의를 집중 단속하고 올무 같은 불법 엽구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달구지방환경청이나 구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신고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고령화로 농촌에서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현실인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농촌 인력 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손이 부족한 농민도 돕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신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내버려둔 고추밭에 잡초 억제용 부직포와 피복 비닐을 걷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농민이 아닙니다. 울진군이 운영하는 농촌 인력 지원 단원입니다. 또 다른 농가에서 봄 감자를 심는 아주머니들도 24명으로 구성된 농촌 인력 지원 단원. 지원단은 울진군이 하루 인건비 6만 원 중에 2만 5천 원과 4대 보험, 작업자들을 태워줄 차량을 지원하고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는 작업복과 상해보험, 적재적소에 일자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적소에 인력을 투입하여 농가 소득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울진에서는 농번기 일손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사람 하나 인력을 쓰는데 11만 원 내놓으라니 이 11만 원을 주고 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쓰자 이러면 그 농비가 만만치 않는데. 하루 8시간 노동과 토 일요일 휴식이 보장돼 비농업인 주민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일 끝나면 딱 4시 반 넘으면 모시러 오거든요. 그러면 가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이상 좋은 거 없잖아요. 연간 2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연인원 4천 명의 인력을 창출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과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임시 개원한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자연 그대로의 수목원과 그 규모에 놀라면서 봄날을 즐겼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육지 서고의 시베리아, 봉화군 춘향면 서백리 백두대간 수목원이 따스한 봄 햇살을 듬뿍 안았습니다. 관람객들이 호랑이 모형의 순환 열차를 타고 수목원 곳곳을 둘러보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시 개장한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벌써 하루에 수백 명의 관람객이 예약을 한 뒤 수목원 탐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발 3,000m 이상 그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고산식물을 재배 전시하는 알파인 하우스와 자생식물원, 암석원 등 31개의 전시원은 자연박물관 그대로입니다. 외국의 자연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런 뭐 사파리라든지 수목원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또 20여 개의 각종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지만 190억 원으로 조성된 시드볼트는 수목원의 핵심 시설입니다. 지하 35m에 조성된 시드볼트입니다.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식물의 종자를 영하 20도에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기후온난화로 지구상의 종자가 없어지면 이곳에서 종자를 끄집어내 살리는 세계적인 종자 허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5헥타르 규모의 호랑이 숲에는 백두산 호랑이 2마리가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실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자연 방사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목원 측은 운영 관리 체계를 정하고 7월 말쯤 일반 국민에게 정식으로 개방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해설 등 국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아마 저희 수목원에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중점 시설 200헥타르를 비롯해
5,100여 헥타르에 2,200억 원이 투자된 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산업화, 산지자원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시가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 2,000여 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등 안전 확보 여부와 노래방 기기와 음향 증폭기 설치 같은 차량 불법 개조 여부 등을 대구시와 구군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운수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대구시가 3년 동안 68억 원을 들여 근무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직장에서 먼 곳에 사는 청년을 위해서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기숙사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청년을 2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는 휴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개보수나 신축 비용을 80%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기업탐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이 2017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의 핫스테이지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핫스테이지 참가자는 락앤 비보이 경연대회와 일반 시민 공연으로 나눠지는데 락앤 비보이의 경우에는 아마추어 단체나 공연 예술단체,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또 일반 시민 공연은 일반부와 대학부, 청소년부, 다문화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지며 역시 부문별로 8팀 정도가 선발돼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 혜택을 놓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3월 연납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를 납부하는데 1년 세액 기준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연세액의 10%, 또 3월 말까지 납부하면 7.5%가 경감됩니다. 한편 대구시의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는 26만여 대 655억 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19%가 늘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이 19도 가까이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따스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예년보다 포근한 하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고요.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에서는 벌써 일주일이 넘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영상 9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상 3도에서 7도 분포로 출발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5도,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2도, 울진 1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